보통 치매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자녀분들이 달라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채는데요. 걱정된 자녀들이 하는 가장 첫 질문은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갑자기 이런 걸 헷갈려 하시고, 특히나 요즘에는 단어도 잘 생각 안 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치매인가요? 라는 건데요. 사실 치매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습니다. 최소 15년 전에 치매가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 미리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걸리기 전 나타나는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내가 치매에 걸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30살 먹고 이제 효도하려는 장녀 큰공주입니다. 저희 엄마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깜빡깜빡하고 물건을 잘 잃어버려서 저도 걱정인데요. 제가 잔소리를 좀 할라 치면 엄마가 야 너도 애가 낳고 나이가 들어봐라 건망증 심해지지 이러시거든요. 단순히 건망증이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혹시나 치매면 어쩌지 내심 걱정은 되거든요. 치매랑 건망증의 차이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저 같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건망증은 자주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기억력 빼고는 시간이나 방향감각, 판단력 이런 거에는 다 정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억력을 떨어지는 걸 인식하고 있거나 옆에서 힌트를 조금만 줘도 금방 기억해내는 건 이거는 건망증입니다. 엄마가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했을 때 옆에서 아니 그저께 수요일에 할머니 생신이라고 큰 집에 다녀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벌써 금요일이나 됐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단순히 건망증인 거죠. 건망증은 자주 깜빡깜빡하는 거 말고는 일상생활에 아주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일단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사건의 기억에 대한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했을 때 아까처럼 옆에서 똑같이 말을 해줘도 요일은커녕 큰 집에 다녀온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자주 하던 요리 순서를 전부 까먹어서 요리 자체를 못하거나 어디 가는 중이었는지 장소를 기억 못하는 등 일상생활 자체에 불편함이 생길 정도라면 치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셀프로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치매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치매 자가진단법 테스트. 첫 번째,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세 번째, 기억력 저하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네 번째, 물건을 전보다 자주 잃어버린다. 다섯 번째, 가스불이나 전기 끄는 것을 자주 잊는다. 여섯 번째,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기 어렵다. 일곱 번째,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여덟 번째,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다. 아홉 번째, 주변에 친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다. 열 번째,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다. 11번째, 사려고 했던 두세 가지 정도의 물건을 기억하기 어렵다. 이 항목 중에서 3가지에서 5가지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경증, 6가지부터 9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중증에 해당합니다. 10가지 이상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매는 한 번 생기고 나면 다른 병과는 다르게 사망까지는 8에서 16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자 가족까지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병인데요. 제 주변에도 치매 어르신을 모시느라 외출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치매가 생기는 원인은 진짜 8에서 거의 90가지 정도 될 만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인데요. 알츠하이머는 이상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치매 중 가장 흔한 원인이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8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치료는 어려운데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알츠하이머와는 다르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는 뇌졸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갑자기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진행된다고 해서 무서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뇌졸중만 예방하면 사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혈관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자가진단 항목과는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치매가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한신경과 의사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치매를 잘 걸리는 사람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니 법 안 지키는 거랑 치매랑 뭔 상관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하는 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던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던가 이런 큰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치매 걸리기 전에 이미 감옥을 가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빨간불에서는 차가 멈춰야 된다, 이런 일상 속에 아주 소소하게 지켜야 하는 당연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뇌 기능이 약해지면 참을성이 떨어지는데요.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버젓이 써있는데도 담배를 피고 아 뭐 신호위반 찜이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는데도 발을 한 번씩 넣었다 빼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은 내가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잘 걸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자주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니 넘어지는 거랑 치매랑 또 무슨 상관이야? 나 맨날 넘어지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가 걷는 건 관절이나 뼈, 근육 등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걸을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입니다.
기관인데요.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운동과 걷는 것을 지휘하는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걸음마를 떼는 순간까지 어른들은 막 박수치면서 막 잘했다, 우리의 천재다 막 이러잖아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거는 뇌 기능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뇌 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근육의 힘이나 관절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좌우 균형 감각이라던가 아니면 장애물은 없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면서 걷는데요. 이게 다 뇌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가 고장이 나거나 약해지면 이유 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진이 젊었을 때 자주 넘어지는 분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진다 하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뇌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요. 이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화를 잘 안 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버럭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진다던가 선을 넘는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것도 전두엽의 기능이 깨져서 참을성이 없어진 거거든요. 우리 머리는 화를 잘 안 내고 분노 표현을 잘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감정을 조절해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도 참는 거거든요. 기분이 나쁜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참았다가 나중에 기분이 좋을 때 서운함을 토로하는 식으로 행동하는데요.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분들은 나중에 치매가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씨, 우리 엄마도 버럭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치매로 더 잘 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측두엽에 있는 해마 기능이 온전히 잘 돼야 학습이 잘 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일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차피 듣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헷갈리거든요. 머리만 터져나갈 것 같고요. 아씨, 내가 해마 기능이 떨어져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가 싫었던 건가? 말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걱정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아무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변화가 싫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싫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치매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하고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손님을 유혹해서 막 먹음직스러운 빵이나 음식들이 있잖아요. 모형 꽃도 있고요. 이걸 막 진짜인 줄 알고 가까이 가보면은 가짜라서 속은 적 저도 있는데요. 물론 모형이 진짜 감쪽 같긴 하지만 뇌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은 가짜임을 눈치채는 반응 속도 자체가 좀 느립니다. 실제로 만지거나 입에 넣고 나서야 아, 이거 먹는 거 아니네 알아채거든요. 또 애기들이 한창 기어나올 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입에 넣을까 엄마들이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아이들은 뇌 발달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 못합니다. 일단 입에 가져다 집어넣고 보잖아요. 뇌가 손상이 돼도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행동을 보이면 뇌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뇌 세포막을 보호하는 거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요. 뭐라고 했죠? 포스파티딜세린. 대표적으로는 콩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음식을 챙겨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더 많아서 소화나 대사가 떨어지는 게 흠인데요. 그래서 그냥 포스파티딜세린 자체를 따로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포스파티딜세린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치매 걸리기 전 징조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치매는 인생의 거울과 같은 병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떤 행동과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한번 꼭 되짚어주세요. 뇌가 젊어지는 치매 예방 체조랑 퀴즈는 이렇게 2가지 내용은 다시 제가 카페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